길가의 개나리와 소나무 숲의 진달래가 흐드러질 즈음 목련도 그 화려한 꽃송이를 터뜨린다. 화살촉처럼 뾰족한 겨울 눈을 열고 감추어진 꽃잎들을 드러내어 활짝 피어버린 목련 꽃송이가 가지마다 가득가득 매달려 주변까지 환해질 무렵이면 봄은 절정에 이른다. 목련은 우리나라의 제주도 한라산의 한 기슭 개미목 부근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이 처음 발견되었다. 낙엽성 교목으로 보통 10m 정도의 높이지만 다 자라면 약 20m, 가슴 높이의 직경이 1m까지도 큰다고 한다. 목련은 목련과 목련속에 속하는데 목련속 식물을 일컫는 학명 마그놀리아는 프랑스의 식물학자 피에르 마그놀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세계적으로 목련과에 속하는 식물은 100여 종에 이르는데 아시아에서 자라는 목련들은 주로 낙엽성인데 반해 아메리카 대륙의 목련들은 상록성이 많다. 목련이 겨우내 가지 끝마다 달고 있는 뾰족한 겨울 눈에는 꽃이 될 꽃눈과 잎이 될 잎눈이 있다. 잎눈에는 털이 없으나 꽃눈에는 소복한 털이 나 있다. 중부지방에는 4월, 제주도에서는 3월이면 꽃눈은 외투를 벗으면서 하얀 꽃잎들을 하나씩 벌리기 시작한다. 이른 봄의 꽃나무가 대개 그러하듯 목련 역시 잎보다 꽃이 먼저 핀다. 그 겹겹의 꽃잎 속에는 나선형으로 배열된 많은 암술과 이를 둘러싼 수십 개의 수술이 보인다. 꽃밥과 납작한 수술대의 뒷면은 붉은색이다. 꽃잎 밖으로는 꽃잎과 비교해 아주 작은 3장의 꽃받침이 있다. 한껏 꽃이 피면 그 지름이 10cm까지 크고 꽃잎들은 하나씩 벌어지다 못해 아래로 늘어져 그 특이한 수술과 암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모습은 목련이 매우 원시적인 식물군에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도 한다. 잎은 꽃이 피고 나서 비로소 나온다. 달걀 모양의 큼직한 잎은 그 끝이 뾰족하여 길이가 10cm, 너비가 5cm 정도로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길이의 잎자루가 달려있다. 가을에 익는 목련의 열매는 점차 가늘어지는 원통형이며 종자가 들어있는 부분이 울툭불툭 두드러지고 끝이 꼬부라진다. 이 열매의 툭 붉어진 곳이 벌어지면서 밝은 붉은색의 예쁜 종자가 드러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목련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목련, 유백색 꽃이 탐스러운 백목련, 자주색 꽃을 가진 자목련, 흔히 산목련이라 부르는 함박꽃나무, 사람들이 후박나무로 잘못 알고 있는 일본 목련, 꽃의 지름이 20cm까지도 자라는 상록성 태산목과 요즘처럼 관상용으로 많은 나무들이 개발된 시대에는 별목련이나 분홍목련과 같은 원예 품종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목련과 함박꽃나무만이 우리나라에 자생한다. 우리가 그저 쉽게 목련이라고 부르는 나무, 우리 주변에서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흰색의 꽃나무는 정확히 말하면 중국 원산의 백목련이며 진짜 목련은 제주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목련으로 백목련처럼 흰 화려한 꽃잎과 향기를 가지고 아름답게 피어난다. 백목련은 꽃잎이 6장이고 석장의 꽃받침과 꽃잎의 길이가 거의 같고 색과 모양이 비슷한 반면 목련은 꽃잎이 6 내지 9장이고 꽃잎이 꽃받침보다 크고 밑부분 겉에 연한 홍색 줄이 있어 쉽게 구별이 간다. 이 목련은 백목련보다 보름쯤 일찍 꽃망울이 터져 더욱 빨리 봄을 알리곤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무를 파는 곳에서 목련을 찾으면 모두 중국 원산의 백목련을 준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진짜 목련은 고부시 목련 또는 고부시라고 말해야 비로소 통한다. 이 고부시라는 말은 일본어로 주먹이라는 뜻으로 열매가 마치 주먹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이 목련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일본에서 처음으로 세계에 소개하다 보니 고부시라는 이 일본어가 아예 학명으로 고정되어 버렸다.
이러한 예는 무척 많아서 우리 국토의 어느 곳에서나 자라는 소나무도 외국에서는 제페니스 레드 파인, 즉 일본 소나무로 알려져 있다. 우리들은 저마다 중국의 백목련만을 좋아하며 기르고 있는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목련이 아닌 백목련을 좋아한다고 치더라도 목련이라는 대표적인 이름마저도 백목련에게 내주고 우리의 목련은 고부시라는 일본 이름을 따서 부르고 있으니 참 부끄럽다. 그러나 그 이름에 대한 시비는 접어두고 대자연이 만들어낸 꽃의 신비는 경이롭다. 목련, 백목련 모두 그 한방만한 꽃들이 저마다 활짝 벌어질 즈음이면 그 화려한 자태에 눈이 부실 지경이다. 저마다 하늘을 향해 송이송이 매달린 꽃들은 잎이 없이 오직 흰 꽃만이 가득하여 더욱 인상적이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한껏 꽃을 피워대고 있는 목련을 보노라면 그 속에서 흰 비둘기 한 마리씩 날아올 것 같다. 이 목련꽃들은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저마다 개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겨우내 달고 있는 화살촉 모양의 회갈색 눈은 굵고 튼실한 줄기에 매달려 이듬해 봄 얼마나 크고 화려한 꽃송이를 피워낼지 미리 짐작하게 해준다. 그러나 점잖은 선비들은 이를 보고도 붓을 연상하여 나무붓이라는 뜻으로 목필이라고 했다. 꽃봉오리가 맺힐 즈음 백목련의 꽃봉오리들은 저마다 북녘을 바라본다. 대부분의 꽃들이 해를 따라 해바라기를 하는 모습에 비하면 특색 있는 모습이다. 사람들은 이를 보며 임금님에 대한 충절의 상징이며 신하들이 북쪽에 계신 임금님께 드리는 인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 사랑하는 아름다운 청년이 죽고 그 무덤이 북쪽에 있어서 꽃송이들이 모두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것이 충정의 표시든 못다 이룬 사랑의 그리움이든 꽃송이들이 북쪽을 향하는 것은 사실이어서 북향화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꽃은 이외에도 몇 가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꽃 하나가 옥돌처럼 귀하고 아름다워 옥과 같은 나무, 즉 옥수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 향기로움에 빗대어 꽃잎 한 장 한 장이 모두 향기의 조각이라는 뜻으로 향린이라고도 한다. 한 나무 가득 그 꽃송이가 모여 달리면 마치 옥돌로 된 산을 바라본 듯하여 망여옥산이라고 하고 눈이 내리고 있는데도 봄을 부른다 하여 근설영춘이라고 하기도 한다. 난초처럼 아름다운 나무라 하여 목란, 꽃은 옥이요 향기는 난초라 하여 옥란이라고 하기도 한다. 목련이나 백목련을 구분하지 않고 약으로 쓸 때는 신이라고 하고 봄을 맞는 꽃이라 하여 영춘화라고도 부른다. 이외에도 목련에게는 신이포, 목연, 두란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많은 이름을 봐도 목련이 예로부터 얼마나 사랑받아온 나무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방에서는 꽃봉오리를 약간 맵다고 하여 신이라고 부르며 약재로 이용하는데 그 역사가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콧병에는 신이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고 할 만큼 귀중한 약재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도 목련의 종자, 뿌리, 나무 껍질 등을 다른 약재와 함께 처방하여 가려움증이나 머리가 어지러워 마치 멀미하는 것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쓴다고 한다. 최근 꽃봉오리를 비롯한 수피와 잎에 정류가 함유되어 있고 특히 시트랄, 시네올, 카비콜, 피닌 같은 주된 성분이 있음이 밝혀져 약물 식물로서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나무 껍질 속에는 유독 성분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함부로 이용하면 안 된다. 꽃봉오리 신이는 잘게 부수어 추출, 여과, 농축의 과정을 거쳐 다른 약물과 함께 코 속에 2-3시간 넣었다가 빼기를 하루 이틀에 한 번쯤 40에서 50회씩 반복하면 코로 숨쉬기가 편해지고 10번쯤 하면 낫는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에서 비후성 비염에 걸린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한 결과 그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다. 이렇듯 약용하다 보니 우리 조상들은 이 나무를 집 가까이 심어두고 꽃도 보고 약으로도 쓰곤 했다. 또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 목련은 꽃 피는 모양을 보고 그해 농사 짓는 시기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였다.
꽃이 피는 시기뿐 아니라 목련꽃이 오래오래 위를 향해 꽃을 피우고 있으면 그 해에 풍년이 든다는 믿음도 있었다. 또한 위를 향해 피는 꽃잎이 아래로 처지면 비가 온다는 기상 예보까지도 담당하였다. 목련의 용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목련의 굵은 가지는 보기보다 잘 부러지는데 이렇게 부러진 가지에서는 더욱 진한 향기가 나고 혹 묵은 가지가 생겨 태워보아도 좋은 향기가 나 여름철 장마가 길어 집안에 습기가 가득하면 이 목련나무 장작으로 불을 떼어 나쁜 냄새와 함께 습기를 없애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목련의 좋은 향기에 병마가 쫓겨간다는 벽사신앙으로 집집마다 장마가 닥치기 전에 의뢰의 목련나무로 된 장작을 준비하곤 하였다고 한다. 홋카이도의 원주민 아이누족에게는 우리와 상반된 믿음이 있었다. 목련을 두고 좋은 향기를 내는 나무란 뜻의 오마우구시라고 부르지만 이 좋은 향기가 우리와는 반대로 오히려 병마를 부른다고 믿어서 전염병이 돌면 목련을 방귀 뀌는 나무로 비하시켜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요즘은 우리의 목련보다 백목련을 찾는 일이 많아 목련의 향기는 우리의 민족과 함께 점차 사라져가고 백목련이나 태산목과 같은 나무를 접붙이는 대목으로나 찾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홍목련은 제주도에 자라는 나무여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에서는 백목련을 심을 수밖에 없노라는 변명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경기 이남에서는 월동이 가능하며 실제로 서울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기도 하는 수원에서 크고 아름다운 목련이 잘 자라고 있다. 꽃 하나에도 우리 것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백목련과 함께 많이 기르고 있는 자목련도 중국 원산이다. 그러나 중국의 자생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00여 년 전에 들어왔다고 한다. 목련과 백목련을 봄을 맞이하는 영춘화라고 부르는 반면 자목련은 봄이 끝나가는 시기에 핀다고 하여 망춘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자목련 품종이 많이 개발되어 저마다 꽃색도 조금씩 다르고 꽃피는 시기도 다르다. 목련이나 백목련의 원줄기가 높게 자라는 데 비해 자목련은 매년 구루터기 밑에서 작은 가지 여럿이 모여난다. 자목련 꽃잎은 암자색이고 안쪽은 연한 자주색이다. 꽃잎이 연한 홍자색이고 그 안에 흰 것은 자목련과 구분하여 자주목련이라고 한다. 목련을 키우려면 종자를 뿌리거나 분주, 접목, 삽목이 모두 가능하지만 대개 종자로 대목을 만든 다음 접목으로 증식시킨다. 또한 백목련은 발근이 어렵지만 목련은 가능하여 삽목도 괜찮다. 그러나 쉽게 한두 그루 키우려 할 때는 오래된 목련의 줄기 밑에는 저절로 땅에 떨어진 씨앗이 스스로 싹을 내어 작게 자라고 있는데 이것을 옮겨 키우면 아주 잘 큰다. 반음지에서 키워야 하지만 충분히 잘 자라 뿌리 퍼짐이 다 된 후에는 직사광성도 무방하다. 병충해는 다른 나무보다 적게 발생하는 편이다. 백목련과 자목련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전설을 하나 가지고 있다. 아주 먼 옛날 옥황상제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공주가 하나 있었다. 공주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비단결처럼 고운 마음씨를 간직하고 있어 많은 청년들이 모두 공주를 사모했다. 그러나 공주는 이에 아랑곳 없이 오직 무섭고 사나운 북쪽 바다의 신에게 온 마음을 빼앗겼다. 옥황상제가 이를 못마땅히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사모의 정이 깊어 어느 날 아무도 몰래 왕궁을 빠져나가 사랑하는 북쪽 바다신을 찾아갔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찾아간 바다의 신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다. 먼 곳을 찾아가 크게 실망한 공주는 상심하여 검푸른 바다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이를 불쌍하게 여긴 바다의 신은 공주를 찾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죽은 공주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자기의 아내마저 극약을 먹여 죽게 한 후 공주와 나란히 묻어주었다. 멀리 하늘에서 이 사실을 안 옥황상제는 죽은 두 사람이 너무 가엾고 가슴 아파서 그 무덤가에 꽃을 피웠는데 공주의 무덤가에서 핀 꽃이 백목련이고 신의 아내 무덤가에서 핀 꽃이 자목련이었다고 한다.
이 공주의 무덤가에 핀 꽃은 모두 북쪽 바다의 신이 있는 곳을 향하여 꽃을 피웠으며 사람들은 이 꽃이 이루지 못한 사랑을 가슴에 안고 죽어간 공주의 넋이 변하여 된 꽃이라고 하여 공주의 꽃이라고 불렀다고 한다.